챕터 2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는 다이나믹 모델. 이 과목 제목이 이 과목에 사용한 교과서 제목이 피드백 컨트롤 오브 다이나믹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시스템에 컨트롤 할 건데 피드백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챕터 2에서 뭘 배운다고 했죠? 챕터 2에서 다이나믹 시스템, 다이나믹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럼 다이나믹 모델이 뭐냐? 입출력의 관계가 미분방 정식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뭘 컨트롤하기 이전에 필요한 게 뭐죠? 이 프로세스가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 프로세스의 입출력 관계를 아는 게 시작이겠죠. 이 입출력 관계는 이런데 컨트롤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이 프로세스의 입출력 관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내가 컨트롤할 프로세스의 입출력 관계, 수학 모델, 미분 방정식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이 챕터 2에서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에 미분 방정식을 세우겠다가 되는 거죠. 입출력에 얽혀 있는 미분 방정식을 세우겠다. 보통 이제 이 다이나믹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는데 그 미분 방정식이 우선은 대부분 논리니어하겠죠. 리니어한 게 굉장히 예외적인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어한 걸 많이 다루는데 리니어로 근사될 수 있다는 거와 리니어에서 많은 이론들이 쉽게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건 이론이 유도될 수 있는데 뭐 어떤 적당한 범위 내에서 근사도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리니어를 주로 배우는 이유가 되겠죠. 이 과목에서는 뭐 미케닉, 일렉트릭, 뭐 일렉트로메카니컬, 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시스템 RLC로만 하는 미분방정식 들어가잖아요. 뭔가 이렇게 있으면 다 미분방정식 들어가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게 전자기학도 그렇고 뭐 다 미분방정식으로 기술이 되죠. 뭐 양자역학이랑 뭐 편미분방정식 어찌되었든 미분방정식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도해 볼 거고요. 그리고 좀 이 챕터 2를 좀 더 자세히, 그다음에 숙제도 좀 내고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제 짧은 경험으로 봤을 때 학생분들이 내가 무엇을 컨트롤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적게 가지시면서 막 컨트롤 S가 어쩌고 뭐 라이트 폴이 어쩌고 레프트 폴이 어쩌고 뭐 이런 데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하려는 게 이런 걸 통제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의 다이나믹 시스템은 이런 거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 미분 방정식을 못 푸니까, 그러니까 풀면 되는데 못 푸니까 이거를 미분 방정식 이해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S 플레인이 나오고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나오고, 그러니까 입출력의 관계는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는데 내가 이거를 클로즈드 폼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과 우리가 챕터 3, 4, 5,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S 이런 거의 관계에 대해서 좀 확실한 감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챕터 2를 조금 숙제도 내고 조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말을 엄청 거창하게 했지만 그냥 물리 시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한테 2개 주고 2개의 관계식을 구해라. 그랬을 때 역학은 뭐 기본이 뭐죠? F는 ma. 자, F는 ma가 미분 방정식이죠. 저 F는 이 물체 작용하는 힘인 거고, 그 다음에 A는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뭐죠? 위치의 2번 미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위치와 내가 힘을 가했을 때 위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입력을 힘으로 보고 출력을 위치로 보면 그것도 미분 방정식인 거고, 내가 힘을 입력으로 보고 속도를 출력으로 봐도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F네민 다 하실 거고요. 간단하게. 자, 아주 자동차인데 지금 엔진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내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아주 간단한 가정을 한 거죠. 이 자동차 바퀴가 돌 때 뭐 이 바퀴에 뭐 회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됐고, 그냥 질량 M인 거의 점으로 생각하겠다는 거. 마찰을 생각하는 게 점은 아니고 뭐 질량 M인 박스를 끌고 가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힘 F로. 단 마찰력은 있는데 그 마찰력이 차의 속도에 비례하는, 뭐 바닷가의 마찰력일 수도 있고 공기의 마찰력일 수도 있는데 그냥 속도에 비례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풀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진행해 볼까요? 자, 질량 m인 게 있고 내가 힘을 U를 가하겠다. 이미 시스템으로 봤을 때 U가 내가 가하는 힘인 거고 차의 속도 V가 출력인 거지. 이게 시스템 관점에서 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얘가 받는 마찰력이 뭐 마찰력이라고 하면 뭐 좀 괜히 바닥이라는 느낌 좀 있는데요. 하여튼 뭐다 합쳐서 공기 저항까지 다 합쳐서. 근데 이게 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뭐 속도에 비례하니까 뭐 비례 상수를 b라고 두면 이렇게 되는 거죠. F는 ma 가해지는 힘은 u 빼기 bx 프라임이고 그리고 위에 점 하나 찍는 게 이제 t로 미분했다 이거죠. 점 두 개 찍은 뭐죠? t로 두고 미분한 거죠. 우리가 지금 v를 속도라고 봤으니까 v는 x 미분한 거. 이렇게 되면 m v는 b v는 u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가하는 힘과 엔진에서 내는 힘과 차의 속도와의 관계는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진다. 이걸 알고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이동하도록 엔진에 뭐 추력을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관점으로 이건 거고 이 시스템을 기술하는 미분 방정식 이건 거고 실제는 뭐였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거였는데 굉장히 단순화해서 하겠다.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 어차피 뭐 뒤에 나오지만 죄송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뭐 배우셨으니까 여기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m s v b v는 u가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은 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자, 미분 방정식으로는 이건 거죠. 그리고 라플라스 트랜스폼해서 트랜스퍼 펑션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렇게 써도 왜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트랜스퍼 펑션으로 많이 하느냐? 여기서 원래 당연히 여기 있었던 거지만 여기서 뭔가를 뽑아내기가 쉬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여기서는 분모가 0이 되는 시점이 s는 마이너스 n분의 b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 눈에 쉽게 보이는 거죠. 폴이 마이너스 n분의 b다.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보이는 거죠. 뭐 그건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예제로 우리 간단한 파이썬을 사용해서 간단한 미분 방정식 푸는 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뭐 몇 가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말씀드렸듯이 뭐 매트랩을 하셔도 좋고요. 뭐 내가 다른 걸 하겠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게 뭐 코드를 이렇게 조교님들이 꼼꼼하게 봐서 채점을 한다기보다는 뭐 코드 보고 그다음에 결과물 그림 보고서 이렇게 채점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 언어나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건데요. 점수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트랩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사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매트랩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 상관이 보스가 그게 꼭 필요하냐라고 묻겠죠. 네,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별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딴 거로 다 되거든요.
ODE는 ordinary, 그러니까 상미분,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인테그레이션에서 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런 거로 다 무료로 되는데 뭐 굳이 내가 하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매트랩밖에 없으니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좀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매트랩에 뭐 특별한 게 필요해서 하다, 딴 건 못한다. 그럼 이게 다르지만.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차량의 무게를 뭐 1톤이라고 할까요? 뭐 차량의 무게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적당히 한 거예요. B는 50, 뭐 경험적으로 책에 있는 건지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은 그냥 500 뉴턴으로 했네. 그러니까 그 컨스탄트한 힘이 쭉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상수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미분 방정식이 뭐였죠? mv 프라임 더하기 bv는 u였죠. 그래서 bv 프라임을 뭐라고 할까? 펑션을 만들어야 되나요? 펑션 dv dt 입력은 v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t가 들어가야 되겠죠. dv dt가 뭐였죠? dv dt가 아까 거기 적힌 대로 보면 리턴 u 나누기 u가 여기서 상수니까 나중에 한번 바꿔봅시다. 우선 이렇게 둘게요. u 나누기 m 빼기 b 곱하기 v 나누기 m이네요. 오케이. 그러고는 이거의 어떤 이거의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 건데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궁금하냐 하면 0초부터 궁금하겠죠? 리니어 스페이스. 자, 여러분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공부하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요즘 코드 기껏해 뭐 20줄, 30줄 요 정도 될 텐데요. 매트랩 연상하시면서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V0는 초속도죠. V0는 0으로 놓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V는 초속도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V는 ODE 인트 이걸 풀어라. 근데 미분 방정식의 식은 dv dt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은 v0였고 v0 앞에 여기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저도 잘 안 될 때 많아요. v0고 그 다음에 시간은 t고. 자, 그래서 워낙 간단한 것은 금방 풀렸네요. 자, v. 자, 이게 v가 이게 타입이 뭐죠? 쉐입이 이거네요. 이거를 첫 번째 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 됩니다. 그림을 큼지막하게 만들어 볼까요? 플랫 비교 사이즈. 숫자는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TV. 자, T 좋고 V를 잘못했네요. 제가 V가 왜 이렇지? V가 이렇게 됐나?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네요. 자, V shape 그러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안전하게 하죠. 뭐 잘 모르니까. 자, 여러분 다 공부하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걸 사용하는 거지 뭐. 자, 이렇게 됐네요. 뭐 지금까지는 좀 약간 좀 리니어하게 느는 느낌이죠. 5초로는 좀 뭔가 안 보이는 모양이죠. 자, 뭐 할까요? 100초 해볼까요? 100초. 좀 더 작게 쪼개야 될 것 같고. 자, 200초. 이렇게 되네요. 자, 여러분 원래 알던 식과 같은가요? 자,
이렇게 주어졌었죠. 제가 m을 얼마로 했죠? 자, m을 1000, 그 다음에 b를 50, 자 u를 500, 그 다음에 v0를 0으로 했었죠. 자, 그랬을 때 미분 방정식이 자, mv 프라임 이거였죠. 자, 이분 방정식 이걸 풀면 되죠.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자, vt는 상수 a 곱하기 2분의, 자, 제가 이렇게 푸는 이유는 여러분 풀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뭐 어디서 풀 일이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거를 풀 줄 알아야 그다음에 이게 어떤 해인 건지 뒤에 있는 제어가 이게 이 미분 방정식과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폴과 제로의 관계가 이 미분 방정식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배우는 거죠. 이거를 미분 방정식을 못 풀면 그 미분 방정식을 못 풀면 뒤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직관적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분 방정식 제가 풀었고 v 제로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상수 a를 결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뉴메리컬하게 푼 거고 지금 제가 푼 거를 그대로 넣으면 자 u 나누기 b 곱하기 1 빼기 mp 익스포넨셜 sb 곱하기 t 이거 이제 트라우적으로 그다음에 뭐 어널리티 낫긴 어널리티컬하게 푼 거죠. 네. 지금 완전히 겹친 거죠. 겹쳐서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겹쳐서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 대략 봤을 때 뭐 한 200초가 되면 뭐 10m/s 정도로 가는 모양이네요. 뭐 풀어서도 예측되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문제 끝났는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궁금한 거죠. 그러면 뭐 내가 뉴메릭하게 풀 수 있다면 뭐 U를 좀 더 내가 좀 자유롭게 넣어주고 싶다. 뭐 상수 이런 게 아니라 막 바뀌게 한다는 어떤 함수로 넣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U를 상수로 취급했는데 자, U를 함수로 다루겠다는 거죠. 이게 퍼센트가 아닌가? 주석이 뭐죠? 이건가? 자, 저도 사용한 지가 좀 됐더니 자, 쉽지 않네요. 여러분이 뭐 이거를 뭐 배운 적이 없다. 뭐 충분히 가능하신 뭐 익스큐즈인데요. 그래도 너무 길지도 않고 이번 기회에 넌파이 좀 공부하시면서 그 넌파이를 모른다고 여러분이 점수에 불이익이 되도록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걸 매트랩을 하시거나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U 부분을 이제 함수로 넣는 거죠. 여기에. 자, 그렇죠? 함수로 넣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이 높은 부분도 필요가 없어지네요. 자, 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이제 OD에 새로운 게 x라는 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줘야 되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주냐면 이런 식으로 주네요. 자, 응? 왜 제가 의도했던 걸 다르죠? u가 500. 그러면
아까랑 똑같게 나와야 되는데. 자, 잠시만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U를 곱했었네요. 그게 잘못됐던 거고. 네. 아까랑 똑같이 나왔죠. 여기 아까 제가 U를 곱했었는데 지웠습니다. 자, U가 이제 헤비사이드 여기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0부터 이제 저기 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뀌는 게 없고요. 자, 어떤 입력을 넣어주고 싶으냐? 무슨 숫자부터 바꿔볼까요? 100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이면 20까지 가겠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이런 거죠. 내가 처음엔 500N으로 줬다가 여기서 볼까요? 100초액을 딱 끄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서 쭉 추려가다가 딱 하다가 100초에 딱 껐어요. 그러니까 이게 쫙 하고 이제 내려지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이걸 여러분들이 이 정도 코드를 갖고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냥 한번 사인을 넣어보고 싶다.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넣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서 알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이걸 손으로 푸는 거 말고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많이 편해졌죠. 이렇게 이 정도 코드 갖고서 여러분이 작성하셔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해도 높이고 이 넘파에 대해서 이해도 높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투 매스 시스템 서스펜션 모델. 여러분 자동차 밑에 보시면 저렇게 생겼죠. 저렇게 스프링, 그다음에 이제 댐퍼 있고 타이어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모델을 세워라. 자, 뭐 질량 M1 있고 M2 있고 이게 이제 스프링이고 이게 댐퍼겠죠. 그다음에 여기 아마 타이어겠죠. 이랬을 때 바닥에 울텅했을 때 이 x랑 y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 자동차의 스프링과 댐퍼를 어느 정도 대시팟이라고 여기 이제 유체가 대시팟의 약자일까요?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유체가 들었고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빠르게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거죠. 뭔가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이걸만 천천히 당길만 하죠. 빨리 당기려면 안 당겨지는 거고. 그렇죠? 요 그림 여기 잘 묘사해 놨죠. 자, 대시팟, 샤크 업소버, 가스 어퍼 스프링, 타이어 컴프레서빌리티 로우 스프링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풀 건데 미분 방식에서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런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 미분 방정식을 복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습하실 내용은 2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복습이 이걸 왜 복습하냐 뻔히 다 아는 걸 이래야 좋은 거고요. 이게 만약에 너무 새롭게 느껴진다 그러면 사실은 공학 수학이나 회로 이론을 조금 소홀히 하신 거죠. 그렇죠?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 이게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인 거니까요. 자, 그래서 2차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제 1번 꼴로 주어진 거죠. 세컨드 오더란 얘기는 y가 두 번 미분된 게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여기. 그렇죠? px, qx, rx는 뭐 어떤 식이든 상관이 없죠. x에 관한 뭐 백차식이든 뭐 익스포넨셜이 들어가 있던 sin x가 들어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x가 리니어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x는 아무렇게 p, q, r, g는 아무렇게 들어가도 되죠. 그 중에서 g가 0인 애들을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 그래서 저런 용어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기본 꼴을 써라. 그러면 뭐 일반적 꼴을 써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호모지니어스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특히 세컨드 오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인데요. 자, 뭐냐면 y1이 앞에 거의 솔루션이고 y2가 앞에 거의 솔루션이면 두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죠. 그거의 솔루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솔루션을 하나 찾았어요. y1. 요거 솔루션을 또 하나 더 찾았어요. y2. 그럼 y1을 넣어도 이게 참이고 y2를 넣어도 참이면 y1에다가 상수 곱한 거 더하기 y2에다 상수 곱한 걸 넣어도 참이다. 그러니까 해 두 개를 찾으면 그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저거를 만족한다. 어떠신가요? 뭐 보시기에 당연한가요? 당연한가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좋은 거죠. 자, 뭐죠? P Y1 Q Y1 R 여기 0이라는 거죠. Y1을 넣었을 때 된다는 게. Y2를 넣었을 때 된다는 게 뭐죠? 이거죠. 자, 선형결합이 이게 위에 있는 두 개가 참이라면 어떻게 되죠? P, C1 이렇게 되는 거고 Q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딜레이가 있네요. 그래서 새로운 회 뭐죠? Y는 얘는 새로운 해인 거죠. 내가 x도 해였고 x제곱도 해였으면 x 더하기 x제곱도 되는 거고 x 더하기 2x제곱도 되는 거고 3x 더하기 4y제곱도 되는 거고 무한히 많은 해를 찾은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 상황인데 4번이 제가 저 증명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4번이 굉장히 놀라운 정리죠. 우리가 미분방정식 푸는 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풀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래봤자 뭐 특별한 경우만 풀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자 뭐냐 하면 자 얘가 이거의 해를 y1하고 y2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p는 얘는 0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모든 해는 이거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의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해 두 개를 찾았고 그 다음에 px가 0이 아니면 항상 이 y의 모든 해는 이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미분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뭐 어떻게 풀면 되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디펜던트한 해 두 개를 찾으면 되는 거죠. 내가 인디펜던트한 해 두 개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해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정리가 다 찾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분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인디펜던트한 2차 미방을 푼다는 건 인디펜던트한 해 두 개를 찾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3차면 3개, 4차면 4개. 어떻게 찾는지는 별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넣어서 되는 거를 4개 찾으시면 됩니다. 그 차수만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이런 굉장히 기본이 되는 쉬운 꼴인데요. 이게 뭐냐면 PQR이 다 상수예요. 그냥 A, B, C인 거죠. 그렇죠? A, B, C가 다 상수인 경우에 대해서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거를 만족하는 해를 두 개만 찾으시면 돼요. 넣어서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이런 것 중에 있지 않을까? 라고 그냥 넘겨짚는 거고 넘겨짚어서 봤더니 요걸 만족하면 되는 거고 따라서 요거에 해가 두 개가 존재한다면 R을 여기다 넣으면
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특성 방정식인 거죠.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두 개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요 이제 판별식이죠. 판별식을 이렇게 했을 때 근이 두 개가 나온다면, 실근 두 개가 나온다면, 실근 R1과 R2가 나온다면, 요게 해 하나, 요게 해 하나. 요거의 선형 결합은 모두 다 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허수라면, 자, 허수라면 어떻게 되죠? 이런 꼴로 주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쓰셔도 되죠. 허수라면 알파 더하기 J 베타, J 베타. 그래서 C1 2의 알파 더하기 J 베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다음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유효한 해죠. 단 눈에 거슬리실 수는 있죠. 난 익스포넨셜 위에 J가 올라가는 게 아주 싫은데. 우리가 이제 저 J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거를 좀 다르게 쓰는 게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이 알파 t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쓰고, 자, 뭐 이런 거 있죠. 이 j 베타 t 이게 뭐죠? 코사인 베타 t죠. 이게 뭐죠? 자, 여러분 다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뭐 평생 외워야 되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과목 시험 치시면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와 이 얘를 뭐 바꿔 쓰고 어떻게 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다르게 쓸 수도 있지. 그 다르게 쓴 게 뭐냐면 이거죠. 2의 알파 t 코사인 베타 t 더하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얘를 베이시스로 해서 볼 수도 있고 얘를 베이시스로 해서 볼 수도 있고 두 개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밑에 이제 굳이 J라는 숫자가 안 들어가니 눈에 보기가 좀 나으실 수도 있죠.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 넣어도 성립하고 이거 넣어도 성립한다. 그리고 두 개는 인디펜던트니까 모든 애는 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넣어도 성립하고 이거 넣어도 성립하고 두 개는 인디펜던트니까 얘를 다 해가 된다. 아마 제가 지금 계산해 봤지만 이거랑 이것도 인디펜던트 할 거예요. 따라서 뭐 이 두 개의 합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뭐 위에처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이렇게 세 개라면 어떻게 되느냐? 인디펜던트가 아니겠죠. 아까 보셨죠? 이렇게 되니까요. 인디펜던트가 아니죠. 따라서 세 개는 아닌 거고.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인디펜던트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중구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중구일 때. 중구일 때는 얘랑 얘가 되는데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 하면 이거 넣어서 된다가 핵심인 거죠. 이거 넣어서 식을 전개해 봤더니 된다가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숙제로 자, 여기 있는 미분 방정식을 푸셔서 쓰시면 되는데요. 뭐 짧게 푸시면 되고요. 요 1, 2, 3, 4 같은 경우 그냥 푸시는 거니까 그냥 손으로 푸시면 되는데 5번, 6번은 초기 조건도 있으니까 정확한 해를 구하시고 그거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넘파이의 그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셔서 이그젝트한 강이 아니라 뉴메리컬한 솔루션까지 구하셔서 코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가르쳐 주신 건 1차밖에 없는데 2차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테니까 자, 첫 번째는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손으로 풀도록 하죠. 화면 미러링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쓰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살아나지가 않- 자, 자 우선 자 손으로 풀죠. 자 특성 방정식 어떻게 되죠? 자 0이고 2차 방정식은 쉽게 푸실 수 있어야죠. 자 3은 0이고 단위 단위 그래서 2에 2x승 x라고 할까요? 2x라고 하죠. 이게 모든 해를 다 표시한 거죠.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됐죠? 0일 때 1.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1. 그다음에 한번 미분한 게 2a 빼기 3b는 0. 자, 그래서 풀게 되면 a는 5분의 3, b는 5분의 2가 나오네요. 자, 이거에는 a에다 5분의 3, b에다 5분의 1을 넣으면 되네요. 우선 그것부터 그려볼까요? 자, 그래서 새로 하죠. 자, 새로 하는데 우선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까? x는 어디부터까지? 여기서 x죠. mp 0부터 하죠. 0부터 뭐 한 5 정도 할까요? 그다음에 뭐 천등분하고 지금 리니어 스페이스. 그다음에 제가 손으로 풀어서 계산한 게 자, y1은 3 나누기 5 곱하기 익스포넨셜 2x 빼기 플러스인가요? 자, 2 나누기 5 곱하기 익스포넨셜 3 곱하기 x. 그래서 x하고 y1 하면 되나요? 자, 요게 지금 5까지 가니까 숫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무의미하네요. 자, 그러니까 무의미하다기보다는 별로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1 정도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플랫 x림. 자, 여러분들도 이게 어느 수업 시간에 듣고서 다 익히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평소에 조금씩 기회 되실 때마다 어떤 언어라든지 뭐 이런 거 익숙해지신 게 더 좋겠죠. 아무튼 그래서 뭐 비슷하게 푼 것 같아요. 왜냐하면 0일 때 1이고 기울기는 0이니까요. 자,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미분 방정식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지금 2차 미분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 매트릭도 그렇고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푸냐 하면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매트릭스 꼴로 쓰는 거죠. 아니, 매트릭스 꼴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자, 보실까요? 자, 지금 미분 방정식이 위에 것처럼 주어진 거죠. 자, 이게 2차니까요. 자, 새로운 걸 도입하는 거죠. z라고 할까요? z를 y'이라고 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z는 y' 하나 나오고 뭐가 또 나오죠? z'은 마이너스 z 더하기 6y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는 거는 적어도 그 이렇게 벡터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벡터로 쓰게 되면 선형이 되는 거죠. y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0,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z 프라임은 6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선형꼴로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내용을 쓰면 그 코드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OD의 이 부분을 자 dy, dt 그다음에 뭐 u는 지금 필요 없고요. x 쓰는 게 맞을 테고 y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y가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한 거 써줘야 되는데 자 y 프라임은 뭐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얘가 y 0, y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 1을 미분한 건 뭐죠? y 1이죠. 그러면 y1을 미분한 건 뭐죠? y1을 미분한 건 6 곱하기 y0 6 곱하기 y0 빼기 y1인 거죠. 그러니까 2차 미방이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되는 거고 3차면 뭐 3개 쓰시면 되는 거죠. 뭐 호말고는 차이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 가져와서 y2 ydt인 거고 y0가 이제 초기 조건이죠. y0가 벡터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뭐죠? 1 초기 조건이 1이고 0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지우고 그다음에 그리면 한 번에 되면 좋죠. 한 번에 되지 않네요. 화이트. 제가 여기를 t를 썼네요. 자, x로 바꾸고 왜 3개가 나오죠? 아니 왜 3개가 나오죠? y2가 이렇게 나왔군요. y2가 그렇죠. 여러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y2를 벡터로 썼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자, 여기서 얻어와서 자, y2의 쉐입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앞에 건 다 그대로 가져오고 뒤에 거는 이렇게 하면 되려나? 자, 또 틀렸습니다. 자, Numeric Analytic 어디서 틀렸을까요? 네, 손으로 푼 걸 잘못 풀었네요. 이런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인 거고, 2A 빼기 3B는 0이 되는 거고요. A는 3, 5분의 3, B는 이거까지 맞게 풀었고,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3 안 붙였군요. 그러면 네, 두 개가 이제 일치하네요. 자, 좀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숙제에 1, 2, 3, 4는 그냥 손으로 풀어서 내시면 되고요. 5, 6은 이렇게 코드를 써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지금 5의 코드는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손으로 푼 솔루션인 거고 이건 그거를 미분 방정식 OD 솔버가 앞서서 푼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푸시면 될 테고 뭐 조교님들이 보셨을 때 이제 두 개를 그렸는데 하나만 보이면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되고 요거를 자 이름을 바꿀까요? 자 뭐 학번 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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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름 쓰시면 좋겠죠. 누구 누구 그다음에 뭐 호모 얼마 뭐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제출하신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HTML로 제출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HTML이 되어 있는데요. 요 파일 자 요거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이번 숙제는 이걸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 제출하시면 출석 숙제는 따로 없고요. 요 숙제 제출 여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